기자, 류청 축구 전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K리그 개막은 아무래도 조금 더 기다려야겠죠? 네, 기약 없는 기다림이 계속되고 있고요. 저도 여기 가서 한 3주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수들도 아직 이제 프리시즌이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오매불망 리그 개막을 기다리고 있지만 연습 경기조차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아까 그러니까 모팀 코치와 잠깐 통화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러시아 월드컵을 갔다 왔던 코치인데 마치 그 러시아의 고속도로를 달리는 기분이다. 가도 끝이 나지 않고 봤던 풍경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다라고 하며 빨리 좀 리그가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K리그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아시아 축구연맹이 주관하는 모든 대회들이 다 연기되거나 중단된 상황이잖아요. 네, AFC가 지난 18일에 코로나19 및 팬데믹으로 국가의 추가 예백 및 출입국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AFC컵을 중단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AFC컵은 AFC 챔피언스 리그의 이제 밑단계 같은 거예요. 유럽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파 리그 같은 건데 이것을 하면서 이미 이제 AFC 챔피언스 리그는 멈췄고 AFC컵까지 멈추면서 아시아 축구도 완벽하게 멈춰서게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생각해보니까 그 남녀 축구대표팀 감독이 모두 지금 외국인인 상황입니다. 이분들도 휴식기를 갖게 된 건데 현재 한국에 있나요? 아니면 고국에 있나요? 네, 파울루 벤투 남자대표팀 감독의 경우 못 본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네. 작년 말에 이제 국내에서 동아시안컵을 치르고 일단 2달간 유럽으로 휴가를 떠났거든요. 이제 2달간이라는 얘기는 3월에 있을 예정이었던 A매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때는 돌아와야 하니까 이제 2달간의 휴가를 조국 네. 포르투갈로 돌아간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여파로 3월에 A매치가 무산이 되면서 완전히 이제 연기가 되면서 들어온 일정이 좀 밀렸고요. 최근에 또 유럽에서 또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유럽에서 지금 코로나 사태가 확산이 되면서 여전히 조금 한 번 더 이제 밀리는 상황이 돼서 지금 4월 초에 들어오는 걸로는 일단 예정은 되어 있는데 좀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자 대표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상황인데 이제 2월에 그 올림픽 조별 예선에서 한국 대표팀이 그 예선 1위 A조 1위를 하면서 네.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된 상황에서 이제 또 코로나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 벨 감독은 지금 국내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가 이제 중단이 된 상태여서 계속해서 국내에서 머물면서 그 상대팀 전력 분석을 하고 또 언제 개막할지는 알 수 없지만 WK리그가 개막을 하면 현장을 좀 점검을 하면서 다닐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까 전화로 잠깐 모 코치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셨는데 직접 선수단이랑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거나 훈련을 따라가 보고 이런 건 힘든 상황이죠? 일단 만날 수는 있는데 그 절차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뷰를 하면 마스크를 쓰고 해달라라는 구단이 있을 정도로 구단들도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K리그 연맹에서 한국 프로축구 연맹에서 연습 경기도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전문 박사한테 물어보니까 좋은 것 같다. 축구가 어쨌든 간에 그 신체 접촉이 있고 감염이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스포츠이기 때문에 연습 경기도 안 하는 게 낫다. 그렇기 때문에 취재도 연습 경기도 못 하는데 취재도 상당히 제한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단체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요새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게 중요시 되는데 실제로 하게 되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특히나 축구 같은 경우에는 필드에서 같이 뛰고 합을 맞추고 해야 되는 운동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 재택을 하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사실 운동선수한테 재택을 하라고 하면 거의 움직이지 말아라라고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니까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만큼 더욱더 좀 예민하게 자칫 또 이렇게 단체 종목으로 몰려있는 팀에서는 한 명이 예를 들어서 어떤 증세를 보이면 번질 수 있는 집단 감염의 어떤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더 철저히 좀 위생 관리를 한다던가 좀 아무튼 좀 검열을 좀 심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경기들이 다 밀린 상황에서 일본 제1리그는 올해를 강등이 없는 시즌으로 꾸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개막 연기가 더 길어지면 K리그도 약간 기존 방식이나 일정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직까지는 이야기도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4월 초나 중순이 아니라 만약에 이제 5월까지 밀리게 된다면 일정 조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정을 없애는 상황도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말하는 것들이 스플릿 시스템이잖아요. 스플릿 시스템을 뒤에 스플릿을 없애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또 올 시즌에는 살짝 변수가 있어요. 상주 상무가 올해 이제 상무와 상주 간에
연고지 협약이 끝나면서 예. 무조건 강등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팀이 내려가야 되는데 무조건 내려가게 되는데 만약에 12위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예. 그럼 이 팀만 내려가는 것이냐. 뭐 이런 문제도 남아 있어서 좀 복잡한 계산이 남아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도 간간히 선수 영입 오피셜 이야기들은 나오더라고요. 네, 뭐 가장 최근에 있었던 소식은 김연강 선수가 성남에 합류를 했다라는 소식인데 이 김연강 선수 뭐 굉장히 좀 친숙한 이름이실 텐데 그 청소년 대표부터 각급 연령별 대표를 다 거쳤던 선수고 또 뭐 전남이라든가 울산에서 굉장히 또 프로 선수로서 좋은 커리어를 쌓았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2부 리그 서울 이랜드에서 창단 멤버로 네. 작년까지 열심히 활약을 하다가 새로 이제 감독이 부임을 했거든요. 그 팀에 그 20세 월드컵의 영웅인 정정용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팀을 전면적으로 좀 젊은 선수들로 리빌딩을 하게 됐고 김연강 선수의 경우는 올해 한국 나이로 37살인데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뭐 합의하에 해지를 하는 상황이 됐고 이 김연강 선수는 은퇴를 하는 대신에 한 번 더 도전을 이어가겠다라는 각오로 성남에 합류해서 뭐 이번 시즌 1부 리그에서 다시 좀 모습을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1부 리그에서도 다시 빨리 활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참 그런 경기 열리기까지가 아주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갈증을 저희 축구장 가는 길에서 조금이나 풀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매주 각 팀별 전력 분석을 통해 2020 K리그를 미리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2위 전북과 2위 울산 지난 시즌 기준으로 지난주에는 3위 서울과 4위 포항의 다음 시즌을 전망해봤고 오늘은 5위였던 대구와 6위였던 강원의 차례입니다. 그전에 배진경 기자의 서울과 포항 한번 시즌 전망부터 들어볼게요. 류청 기자는 지난주에 하셨으니까 서울과 포항 어떨까요? 전 서울은 좀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시즌에 비해서 이탈 선수는 크게 없고 그 최용수 감독이 워낙 조직력을 중시하는 감독인데 이 수비 조직력은 큰 뭐 이탈 없이 유지를 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이제 그 공격 쪽에서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진 것 같아요. 뭐 한승교, 한찬희 뭐 이렇게 좀 발빠른 선수들이 들어왔고 젊고 발빠른 선수들이 합류를 했고 또 그 한 시절 서울에서 굉장히 좀 좋은 호흡을 보였던 최용수 감독과 좋은 호흡을 보였던 아드리아노라는 외국인 선수가 이번 시즌 또 최용수 감독과 재회를 하면서 기존의 페시치와 또 어떤 호흡을 보일지 그래서 수비나 조직력 부분에서는 좀 더 어떤 안정감을 유지를 하면서 굉장히 공격에서는 젊고 빠른 어떤 그런 결정력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울은 지난 시즌보다 좀 더 좋아질 것 같고 네. 포항은 제 생각에는 이 외국인 선수들의 적응력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뭐 2부 리그에서 잘했던 그 팔라시오스가 얼마나 또 포항에서 적응을 해줄지 완델손의 그 공백을 또 어떻게 좀 잘 메워줄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류청 기자랑 좀 비슷한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는데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반론을 준비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저하고 비슷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가요? 네. 심심하네요. 재미가 없네요. 치워들 게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네, 제 걸 들으신 게 아닌가. 무슨 말씀이신지. 자, 반론을 제기하시려다가 오히려 이렇게 당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격적인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5위 대구인데요. 지난해 대구가 참 돌풍이 대단했어요. 네. 뭐 성적도 경기력도 득점력도 결국은 저는 이제 관중과 이게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대구가 진짜 그런 전형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중들이 있으니까 네. 한 골을 더 넣고 더 속도감 있는 경기가 나오고 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경기들이 나와서 뭐 한 골을 넣고 그칠 경기가 2골, 3골도 나오고 질 경기 비기고 비길 경기 이기고 이러는 경기가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그 스플릿 파이널 A까지 진입하는데 성공을 했고 또 챔피언스리그 진출권까지도 근접을 했던 그런 팀이었는데 올 시즌에도 과연 이 돌풍을 재현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뭐 살짝 걱정도 되지만 어쨌든 재미있는 경기 여전히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도시가 또 대구이기 때문에 아마 팬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준비하고 있겠죠. 네, 아마 대구가 가장 철통 보안을 지키는 팀일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지난해 대구가 DGB 대구파크를 새로 열었는데 이 팬들이 9번이나 매진을 시켜주셨어요. 네. 그래서 플러스 스타디움 상도 받았었고 그리고 대구 오면서 얘기를 했는데 유니폼을도 한 5,000벌을 팔았는데 이게 이제 해외 기준으로는 정말 적은 숫자지만 K리그에서는 거의 최다 숫자거든요. 그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아마 대구 뭐 조광래 사장부터
이 막내 선수들까지 모두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을 돌려줘야 되고 뭐 축구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게 별게 없잖아요. 축구로 돌려줘야 되니까 아마 훈련도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한 가지 불안한 점이 있다면 간판 스타 조현우 선수를 이렇게 내보내야만 했다는 사실인데요.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 와서 나눠보겠습니다.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김종현의 스포츠. 금요일 밤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듣고 계시고요. 류청 축구 전문 기자, 월간 축구 전문지 포포투의 배진경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구 최고의 흥행 카드 중 하나가 골키퍼인 조현우 선수였는데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이 공백은 누가 메우죠? 이 최흥은 선수라고 외울 것 같은데요. 이 선수가 이제 성균관대 출신이었고 안정감 있는 골키퍼로 이름은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조현우 선수에 좀 가려 있었고 허리 부상으로 좀 고생을 하게 됐는데 이 선수가 조현우 선수하고 좀 인연이 있어요. 2017년에 국가대표팀 조기 소집을 했을 때 이제 골키퍼가 모자라서 가끔 이제 골키퍼가 모자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해외파 선수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대표팀의 훈련에 소집했는데 이때 이제 반대편 골키퍼가 조현우 선수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조현우 선수가 이제 말대결을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 선수가 또 유명해진 것이 성균관대 시절에 2016년 FA컵 32강전에서 성균관대가 서울 이랜드를 승부차기 끝에 이겼거든요. 이때 감독이 이제 설기현 감독이었고 근데 이때 골대를 지켰던 골키퍼여서 어쨌든 그 이병근 감독 대행은 최영은 선수가 잘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대구의 가장 큰 전력 공백 아쉬운 점을 꼽자면 골키퍼라는 것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공백 이제 대구는 안드레 감독이 갑자기 떠났어요. 네, 뭐 안드레 감독과 뭐 딱히 이렇게 좀 좋은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지는 못했는데 사실 개막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감독을 영입하기에 아주 무리는 아니었던 상황일 것이고 또 당시에 무리였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코로나로 개막이 연기된 상황이면 사실 새로운 후임 감독을 물색을 할 수는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 없이 이병근 감독 대행 체제로 지금 가는 걸 택했고 저는 이런 일련의 흐름을 보면서 이 팬들에게 대중에게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사장 이하 그 어떤 팀 내부에서 갖는 이 어떤 기존 시스템으로 가도 안정적일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내부의 믿음이 있을 텐데 과연 그것이 이번 시즌 감독이 없는 이 감독 대행 체제로 가는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잘 재현이 될 수 있을지 실현이 될 수 있을지가 또 하나의 어떤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배진경 기자 얘기만 들어보면 죄다 나가기만 하고 들어온 사람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사실 착실하게 전력 보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K리그에서 산전수전을 겪은 한국 나이로 40의 골잡이 대한을 데려왔고요. 대한 선수는 사실 서울에서 가장 임팩트가 컸었는데 그렇죠. 앞에는 인천이었고 그 뒤에 이제 수원과 대구로 와서 많은 분들이 대안은 빨간색이 아니라 역시 파란색이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진현 선수 그 23세 월드 그 대표팀에서 뛰었었고 포항에서도 좋은 경기를 펼쳤는데 이 선수도 데려왔고 그리고 U20 대표팀에서 중앙 수비수와 측면 수비수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키가 190인데 100m를 12초에 끊는 김재우 선수도 데려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쨌든 대구는 지키는 선수는 다 지키고 알짜배기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잘 엮어내느냐 이 문제만 남은 것 같습니다. 선수들을 꽤 많이 데려와서 지난 시즌이랑은 좀 많이 달라진 라인업을 선보이게 되겠네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유청 기자가 언급했던 황태현 선수의 어떤 활용도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대안이 합류를 하면서 에드가와 투톱으로 설 것이냐 아니면 지난 시즌처럼 뭔가 3톱에서 좀 변형이 가능한 어떤 그 속도감이 있는 결정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냐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을 텐데요. 분명히 작년보다는 또 다른 카드를 만들 수 있는 자원들이 합류를 한 만큼 이번 시즌엔 좀 조직력만 갖춰진다면 굉장히 좀 다채로운 어떤 그 운영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구의 이제 강점이랑 약점도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강점은 어쨌든 많은 선수가 데려왔지만 조직력으로 축구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조광래 사장이 예전부터 눈독 들여서 대학에 졸업하자마자 그때는 관심을 받지 못했던
뭐 정승원이라든가 김대원이라든가 이 선수들이 이제 K리그 중견급으로 성장을 했어요. 이제는 뭐 젊고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K리그 뭐 기둥급이 됐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 있는 조직력은 상당히 좋지만 저는 사실 대한 선수가 좀 반신반의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골 넣는 능력이 있어서 이병근 감독 대행도 대안을 중심으로 전력을 꾸릴 것이다. 에드가가 이제 도와주고 에드가와 세징야가 도와주고 대안이 결정지으면 지난 시즌보다 좋을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 대안이 수원에서 뛸 때 지난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주전 경기에 밀리니까 다른 경기장에 가서 사진을 찍히면서 이 감독과 이 동료 선수들에게도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줬었기 때문에 대안이 계속 나오면서 골을 넣을 수 있다면 상당히 좋겠지만 사실 대안이 벤치로 물러났을 때는 사실 이게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저거에 보태서 좀 뭐 한마디를 더 보탠다면 올림픽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지금 팀에 김대원이라든가 정승원이라든가 이 정태욱이라든가 올림픽 대표팀 그 멤버인 좋은 자원들이 있는데 사실 올림픽에 참가를 하면 올림픽을 다녀온 다음에 후유증이 적지 않이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체력적인 문제든 아니면 지나친 관심이든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러니까 올림픽이 뭐 무산이 된다거나 아니면 참가를 못하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상실감으로 이 선수들의 어떤 그 멘탈 관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나가도 문제 안 나가도 문제네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의외로 이 선수들이 올림픽 자원들이 많은 게 하반기에 어떤 대구의 동력에 좀 영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뭐 나름의 어떤 그런 감들이 좀 있습니다. 아니 또 올해가 올림픽이 있는 해다 보니까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대구의 베스트 11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대안이 들어오면 좀 복잡해졌는데 저는 그래도 대안을 주전에 넣지 않고 3-4-3으로 해서 그 공격진 3명에는 세징야, 에드가, 김대원 선수 그리고 미들필더 4명에는 황순민, 김선민, 츠바사, 정승원 그리고 3백에는 김우석, 홍정은, 정태욱 선수고요. 골키퍼는 최영은 선수가 지키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대안은 후보 명단엔 들어갑니까? 대안은 당연히 후보 명단에 들어가야죠. 네. 명단 제외는 아니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친구기 때문에. 그러다가 작년 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네요. 네. 또 혹시나 모르니까.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거의 비슷하고요. 지금 저는 약간 공격진이 조금 구성이 다른데 그 뭐 이병근 감독 대행이 에드가와 대한 투톱을 활용하는 방법을 좀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한 부분에서 좀 힌트를 받아서 에드가 대안을 투톱으로 준다면 세징야가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3-4-1-2 포메이션을 좀 한번 지금 활용해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나머지 미드필드와 수비 그리고 골키퍼는 정말 유청 기자와 똑같습니다. 네. 그럼 제일 주목하는 선수는 누구인가요? 저는 그래서 대안입니다. 대안이 이제 남을 찌를 것인가 우리를 찌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경기력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네요. 배진경 기자도 저는 사실 뭐 대안도 있지만 그래도 역시 또 대구의 상징과도 같았던 선수 정승원 선수를 좀 꼽고 싶은데 이 선수는 경기력도 출중하고 외모도 훌륭하고 뭐 아주 다재다능한 선수입니다. 아니, 외모 얘기가 아니요. 제가 1번은 경기력도 출중하고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요즘에 보이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그 경기력에는 안 웃으시고요. 그 뒤에 웃으신 걸 모두가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정승원 선수 뭐 많이들 좀 주목해 보시면 아마 작년과는 또 다른 발전 사항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류청 기자는 지난주에 하셨죠? 그래서 몇 위냐? 바로 가겠습니다. 성적 몇 위로 예상하십니까? 하나, 둘, 셋. 6위. 6위. 네. 지난 시즌에 5위인데 하나 떨어진 순위네요. 저는 사실 올림픽 이슈가 있다고 봐요. 분명 뭔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6위권 바뀌었는데. 진짜요? 네, 조금 땡겼습니다. 그러면 유청 기자는? 저도 6위입니다. 6위요? 네. 이유는요? 일단 대구가 못했다기보다는 대구보다 더 영입을 잘한 팀들이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 다 6위로 예상을 하셨고요. 그럼 이제 대구를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즌, 지난 시즌에 6위였던 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시즌 강원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일단 그 정조국 선수나 김호준 선수 같이
베테랑들을 내보내고 김병수 감독이 바라는 이제 김병수 유치원 아니고 한 초등학교 정도의 선수들을 영입했습니다. 뭐 김승대, 고무열, 김영빈, 임채민, 신세계, 이범수 이런 선수들을 영입했는데 이 선수들이 다 김병수 감독의 구미에 맞는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강원이 이제 외국인 선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국내 선수들은 좀 더 구미에 맞는 선수들을 데려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데려온 명단을 보니까 좀 대대적으로 리빌딩이 이루어졌다고 봐도 되겠는데요. 네, 대대적인 리빌딩이 분명하긴 하는데 그 유청 기자가 언급했듯이 그 김병수 감독의 구미에 맞다. 또 김병수 감독과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김병수 감독이 작년에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 속도라 그랬거든요. 공격에서의 속도였는데 그 부분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가 이번에 정석화 선수라든가 김승대라는 좋은 공격 자원이 합류를 했고 또 내부에서는 공격에서 어쨌든 그 개인적인 기술과 개인적인 전술로 완성 해결까지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지금 합류를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졌을 것이다라는 이제 내부적인 평가들이 있고요. 뭐 리빌딩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또 그 안에서 보면 뭐 그 선수 기존 선수들과 친한 선수들이 합류를 했대요. 뭐 고무열이나 김승대 같은 선수는 뭐 신광훈과 친하고 뭐 또 신세계, 임채민, 조지훈 이런 선수들은 또 전 팀에서 또 친했던 어떤 이력들이 있고 해서 기존 선수들과 굉장히 그러니까 어울리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뭐 크게 또 리빌딩이라고는 하지만 금방 또 적응을 하고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강원의 베스트 11은 어떻게 될까요? 4-3-3 포메이션을 정했고요. 그 최전방에는 이제 고무열 선수, 그 옆에 이제 김승대, 정석화, 그리고 미드필더 3명에는 이영재, 이현식, 한국영인데 이게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영빈 선수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비진은 나카자토, 김호규, 임채민, 신강훈 선수가 쓰고요. 골대는 재작년에 이 팀을 떠났던 이범영 선수의 동생 이범수 선수가 쓸 것 같습니다. 비슷하신가요? 저는 포메이션이 조금 다른데요. 저는 3백입니다. 3-4-3이고 3톱에는 그 고무열 를 중심에 두고 김승대, 정석화가 좌우에 있고요. 미드필드에는 이영재, 한국영이 가운데 있고 양 사이드에 신세계, 신광훈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활동폭이 넓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비진에는 지금 유청 기자가 언급한 김영빈 선수가 지금 팀 내부에서는 굉장히 좀 알짜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대요. 김영빈, 김호규, 임채민이 좀 견고한 3백을 구축할 것 같고 골문은 역시 저도 이범수입니다. 네. 강원의 그렇다면 강점과 약점은요? 강점은 어쨌든 많이 바뀌었지만 조직력적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두 어쨌든 그 감독 아래에서 모였다는 거. 이 축구를 하고 싶어서 모였다는 게 강점이지만 저는 그래도 무게감은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어쨌든 외국인 선수도 없고 이게 어쨌든 올 시즌에 강원이 엄청나게 견제를 많이 받을 텐데 과연 뻔히 아는 답으로 모두를 넘어뜨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저는 사실 그 약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는 누구로 보시나요? 저는 그냥 뭐 말할 것도 없이 김승대와 고무열인데요. 그 모두가 그 예상을 하는 어떤 이 선수들의 퍼포먼스라는 게 있을 건데. 잘생겼나요? 아니. 잠깐만. 너무 생각 없이 바로 이게 너무 즉답이 나왔나요? 네, 차별을 너무 하면 안 됩니다. 너무 거의 이거는 뭔가 파블로브 관사처럼 거의 이게 0.1초 걸렸어요. 거의 정해져 있는. 네, 아무튼 이 선수들 축구 정말 잘하는 선수들인데 기대하는 어떤 결정력들이라는 게 있을 것인데 이 선수들이 얼마나 왜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 김승대 고무열 선수 죄송합니다. 저는 김승대 고무열 선수 진짜 좋아하고요. 이 선수들이 잘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새로 왔는데 새로 와서 얼마나 팀의 자각력을 보여줄 거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30분 중에 제일 신나는 시간이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원래 축구를 잘하면 또 잘생기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축구로 정말 잘생긴 잘하는 선수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은 지난 시즌보다 그러면 순위를 끌어올립니까? 저는 한 단계 정도 올라갈 거라고. 대구 제치고 5위. 네. 전 4위요. 4위요? 네. 4위까지? 제가 솔직히 근데 여기 앞에 베스트 11을 예상 라인업을 읊어드렸는데 여기서 작년에 베스트로 뛰었던 선수가 거의 절반은 없거든요. 이 선수들이 다 지금 대기 명단이고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고 굉장히 이 팀은 굉장히 변형이 자유로운 팀이어서 저는 꽤 괜찮다고 봐요. 네. 자,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겠고요. 시간 관계상 하위 그룹 6개 팀은 다음 주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포투 배진경 기자, 류청 축구 전문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엔 9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저는 월요일 8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김종현의 스포츠. KBS 58분 날씨.